그럼 최근에 이제 특검 사건 중에서도 유독 이제 무죄 나는 사건이 김건희 특검 안에 많은데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판사들의 과실로 대부분 방송에서 설명을 라이브로 많이 해왔는데 곰곰이 따지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그 가십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무슨 뭐 반크라프인가 그런 목걸이나 네. 조금 불안했었어요. 애당초 왜 저럴까?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이번에 또 사실 최근에 김예성이죠. 무죄 났죠. 김예성. 예, 그걸 보면서 그럼 결국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그렇죠. 결론이 났다는 맞습니다.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판사가 디테일하게 더 자료를 요구했을 그쵸. 테니까 그런 서면을 받아봤는데 판사를 제대로 설복시키지 못했다 이런 쪽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결국은 뭐 형사사건이라 기본적으로 검찰한테 기소한 사람한테 이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게 김건희한테 결국 그림이 전달됐느냐 말았느냐 싸움이었는데 그 맞아요. 부분이 네. 이제 입증을 못했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실제로 그 그림이 오빠한테 있고 김건희한테 안 갔다 하더라도 뭐 증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준 사람한테 이거 실제로 뭐 김건희 보고 줬다든지 그 정도 진술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공소 기각도 결국은 뭐 관련 사건 관련성의 문제거든요. 특검의 수사 범위 문제라서 그런 건 좀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수사 네. 대상이 아니라는 그거 거니까 완전히 실수한 뭐 거예요. 왜 그거는 뭐 모르면 두말할 어떡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로 그냥 넘겼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송했으면 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예, 판사가 다 아마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끝까지 공소유지를 한다고요? 공소기각 받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재판은 막 가가지고 주머니 손질러 있고 존경하라고 이거 아무도 없어. 주머니 빼라 그래요. 그냥 가 앉아서 그냥 요즘에 이제 뭐 이게 여기 이 증인신문 할 때 여기 자료 PPT. 보여주고 이 정도만 그게 다지. 사실은 움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의뢰인들이 이제 네. 드라마적인 착각하- 요소들을 착각하네. 자기 사건이 됐을 때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 네. 보니까 뭔가 형사 법정에서 멋있게 변론하고 이렇게 내려 탁 일러가지고 네. 증인 이거 아무도 없고 판사 야 앉아라고 미쳤냐고 왜 돌아다니고 난리냐고 맞아. 다 이러죠. 설문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은 이제 배심 사건. 배심 사건. 사면 네, 재판. 국민차는 그거는 재판은 뭐 자,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사면인들이 설득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막 얘기하고 뭐 얘기하죠. 쇼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 일반 좀 재판은 중요한 사건은 참여 재판 안 해요. 아니,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네. 그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네 분처럼 말 잘하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 아니 저는 진짜 변호사는 결코 네.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구나. 서면으로 서면으로 설득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래서 글로. 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글과 증거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야지. 뭐 말 몇 마디로 사건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세요 오늘 재판 있고 최소한 한 달 뒤 재판 있고 그거 판사님이 오늘 했던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글로 증거로 제출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재판 승리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그 연세 드시는 변호사님들이 뭐 소면을 별거 없어. 근데 말은 엄청 주장창 맞아. 판사가 고만하라 할 때까지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시나 재판 영향이 없는데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의뢰인들이 의뢰인용이야. 네, 맞아요. 의뢰인들이 좋아요. 좋아요. 재판용이 판사가 막 아니야. 제지하는데도 막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 오버 액션으로 승부하는구나. 네. 그러면 그 의뢰인들이 가면서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역시 훌륭해. 할 말 자기 다 해줬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 뭐 재판도. 서면은 별거 없어. 서면은 보내는 거 보니까 별거 없어. 아니면은 밑에 시켜가지고 배짝 안 내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의뢰인의 만족도는 그게 더 높아. 맞아. 아 서로 자기가 자기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그 나더라도. 과정이 훌륭했다고 느끼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대신 면서 막 자기가 네. 할 말 막 하고 막 끌어내고 왜 증거 이걸 안 받아주세요 막 증거를 내시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아 잘했다고 변호사님 고맙다고 아니 이런다. 패소해도 종이의 무게로 판단하세요. 근데 많이 제출했잖아요. 김건희 재판도 그런 거 오. 8번이나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이없고 논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를 위해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말 정말 잘 풀고 있네. 종이의 무게랑 말의 양으로 이걸 평가를 하시는 게 실제 그거 아니라 입증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의뢰인분들은 아 저 정성이다. 역시 양이 대단하다. 나한테 저기 쏟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생각하죠. 대통령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저 변호사 때부터 알았거든요. 아 변호사 하실 때부터 아. 네.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할 뻔했어요. 변호사 이재명 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6년에 수지에 왔는데 2007년 정도부터 만났었는데 그래서 좀 젊은 분들하고 변호사를 같이 해볼 뻔하고 법정에서도 몇 번 붙어봤어요. 아 붙어봤어요? 오. 상대 변호사. 상대 변호사로. 변호사로 야, 귀한 사무실에 경험이다 이거. 예. 놀러도 가보고 그 서면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남에서 보니까 변호사 이재명 이런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우리 보통 막 증인 신문도 같이 막 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판사가 그만하세요 이러면은 보통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안 그래. 이거 물어봐야 돼요. 막 물어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법정에서도 아까 제 얘기처럼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나 뭐 형사는 안 해봤으니까 민사만 붙어봤는데 판사가 막 뭐라 해도 자기 할 말 하고 좀 되게 적극적이에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은 네. 우리 현 변호사님 한판 붙었다고 했는데 좋겠죠? 누가 승소했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재판은 아니, 야 이재명을 이긴 변호사. 반전. 다행히 취소 우와. 소송이다. 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이게 재판에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역할로 재판이 결과가 바뀌는 거는 없어요, 별로. 저는 거의 없어요. 아니 센스 있게 변호사 변호사님이 역할로. 이길 네. 사건이 사건. 졌다고 해야 되나? 이길 사건이었다. 아니 진 사건을 네. 예를 들었어야죠. 진사건 기억이 안 나. 변호사 진짜 꼭 이겨야만 근데 했습니까? 그래야 속이 이심에서 시원합니까? 이겼나? 이심됐는데 시장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실 현 변호사님도 너무 가까우시면 박지민 변호사님도 네, 저도 이재명 친분이- 대통령하고 사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술 같은 거를 많이 먹었었는데 나도 이제 용 위주로 이렇게 근데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이 자체가 좀 없어요. 아이스러워요. 이 같지 않고. 근데 술 좀 드시면 말을 하시는데 아주 되게 좀 느낌에 소극적인 느낌? 내성적인 느낌? 내성적인 느낌이다. 근데 조금만 시간 흘러가면 이제 쫙 잡은 그런 느낌이고 말씀 열정적이라는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에너지를 아꼈다가 뭔가 공적으로 분출할 일이 있을 때 네. 뭔가 나서서 이제 쏟아붓는 저는 그런 느낌 그런 들고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항상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자고 에너지가, 네. 밖에서 또 싸우고 막 이런 선택과 느낌? 집중을 진짜 네. 잘하세요. 대선 때도 항상 선택과 집중을 엄청 잘하셨었어요. 예. 나머지 두 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저는 대통령과 이제 관계 지난 같은 게 대선에서 이제 그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아. 한 2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막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막 정말 다양하게 여쭤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모든 그런 뭐 구체적인 질문까지도 답변을 굉장히 정성껏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 그랬구나. 진짜 그때 원래 그 전부터도 굉장히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존경했지만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와 진짜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살면서 누구한테 별로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아니, 그건 존경하는 잘할 일이 없죠. 네, 네.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마음을 딱 먹게 된. 혹시 그러면 존경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자도 보내보셨습니까? 혹시 이재명 아, 대통령한테? 네네네 보내봤어요. 그때 답이 어떻게 왔어요? 예. 답이 감사합니다. 이만큼 보냈는데 한 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하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오면 그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네. 반응 있으면 네, 그래도 반응이 뭐 있는 게 반응이 엄청나고 있는 사실 거죠. 반응이 그거만 대부분 해도. 반응 없는 분이 훨씬 대단한 거예요. 많아요. 그게. 반응이 있는 게. 경기도지사 명함을 받았을 때도 진짜 네. 귀한 거다. 그래가지고 감명받은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그렇군요. 보내드렸죠. 아무튼간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 때도 사실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일을 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사실은 여러 또 공익 사건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맞아요. 성남 일대에서 기본남 네. 뭐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뭐 이천 노동사무소 같은데 뭐 상담도 하고 그 성남 옛날에 김태년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 중원 그분이 이제 옛날 뭐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되고 막 시민운동 구속됐을 네. 때 변호도 해주고 그랬던 사이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네. 성남에서 뭐 시위하거나 뭘 하다가 그 뭘 한 분들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신세 앉은 분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예. 근데 이 네 분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제조 출신의 이제 정치인들이 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 분한테 예. 죄송하지만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구성 비율하고 국회 구성이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퍼센트가 과연 우리 변호사가 지금 법조인이 몇 명일까요? 근데 지금 보면 대략 한 4, 50명 정도 될 겁니다. 많죠, 엄청 많죠. 엄청 예.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뭐 6명에 1명이 변호사 법조인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저는 좀 맞춰가야 된다고 봐요. 조정이 법조인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방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변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요즘에 막 정치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 중에는 마치 변호사 자격을 따야 정치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전단계다. 열린다.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좀 정치에 참여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시라고요. 아직 입문도 못했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발목 잡아 보니까 입문도 지금. 못했는데 네. 아니 근데 우리 민주당 지금 대통령이 네 분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이재명. 네. 아 그렇네. 아, 4분의 생각을 3이 해보세요. 4분의 3이 아, 예. 그러니까 또 변호사시네, 이 세 민주당 그러니까 약간 진보 보수를 따르는 게 아니지만 저쪽은 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집권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도 보면 민주당은 변호사쯤들이 많아요. 보수 쪽은 약간 뭐 기업인이나 뭐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네. 그게 저는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수원에 가서 부시장 일하면서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 보기엔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그 행정에서 이 해결 못하고 끙끙대는 게 있더라고. 아 단순한 간단하게. 해법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공무원들은 그냥 여러 군데 법률 자문 받아보고 근데 저도 자문 많이 해봤잖아요. 변호사들은 항상 명쾌하게 답을 안 내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내거든요. 하나만 그럼 공무원들이 해, 와가지고 네. 하나만 하는 소리 그러니까, 결론을 안 네. 내죠. 그 만약에 세 군데 자문했는데 두 군데는 된다 그러고 한 군데 안 된다 그러면 약간 하까마까 고민해요. 물론 셋 다 된다 그러면 하지만 근데 해결이 쉬운 것들이 오히려 되게 많아요. 정치는 사실은 대립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재판도 원고 피고 붙고 그다음에 민사정도 붙는 구조잖아요. 비슷해요.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있는 구조는 꼭 재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양쪽에 뭐 근거 갖고 와 보세요. 그렇네요. 주장 갖고 와 보세요. 예. 들어봐서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판단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갈등 해결이 정치에 어찌 보면 가장 본류인데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해결되거나 아니면 갈등 조정도 우리 또 네. 조정 많이 하거든요. 이혼 조정도 하듯이. 그래서 저는 뭐 변호사들이 그래서 정치하는 결론 거에 내릴게요. 대해서 그냥 네. 한 번까지 시켜주는 걸로. 아,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저도 좀- 까지만 시켜주고 네, 네, 다음부터 네, 좀 엄격하게 아, 그리고 이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걸로. 국제적인 예. 것도 왜 미국에서 하원이 30% 이상이 뭐 법조인이 하고 네. 독일도 22.8%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헌 가능성이나 입법 과정이 있어서 법조인인 게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물론 그 어떤 특정 영역이 5명 중에 1명이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과대 대표 물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